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자, 오늘 거리 곳곳에 달콤한 사탕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화이트데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40선까지 올랐고요. 연중 최고치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을 마냥 놓을 수도 없는 것이 3월 들어 증시가 하루 이틀 걸러 크게 요동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의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2012년에 1분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고스트의 투자비법 함께 하시면서 1분기 정리해 보시고 다가올 2분기에 대해서도 전망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스트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흐름 속 목적 자금 운용 전략의 1인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퀴즈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정답자 두 분을 저희가 채택해서 3월 31일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 부산 강연회 참여하실 수 있는 초청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공개합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격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밀, 2번 유가, 3번 돼지고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모르시더라도요.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답은 쉽게 알아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월 중반에 다다른 만큼 지나온 1분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살펴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1분기 거의 이제 끝자락으로 가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 시장의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고유가,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피해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3분기 지나가기 전에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역시나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면서도 역시 우리 지수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서 우리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입니다. 사실 오리온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로서의 수혜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고 또 성장주로서도 지금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의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만큼 중국 관련주들이 전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작년 하반기 강했던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하락세, 급락세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줄기세포 예전에는 상용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 작용하였었는데 과연 이제는 끝자락에 있는 테마인지 체크하도록 하겠고 역시나 대선 관련 테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했지만은 사실 최근의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거 관련주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해야 되는지 체크하겠고 그 밖에 코스닥 앞으로 우리가
유망 있게 봐야 할 테마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뭐 두 번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시장 관계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점에서 지속이 되는지, 혹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왜 못하는지 체크하겠고, 향후 수급 주체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상당히 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3월달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불안했지만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금액을 늘리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기관 쪽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네. 시간을 가지면서 1분기 얼마 남지 않은 1분기 다시 한번 좀 마감을 하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한번 이 시간을 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굵직굵직한 내용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2,000선을 넘어서 어느덧 2,030선, 2,040선까지 올라왔지만 마냥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것이 3월 들어 국내 증시가 뭐 하루 이틀 걸러서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조정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뭐 엔화 약세도 있고 고유가도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 고유가 문제는 또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잘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떠한 점들이 중요할까요? 네, 우선은 뭐 고유가 최근에 네.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실 지금도 사실 유가는 비싼 편입니다. 그 지정학적 이란 쪽이라든가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갖고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갖고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이 유가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아무래도 돈의 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뿐만이 아니고 상품 시장, 뭐 금이라든가 곡물, 뭐 이런 상품 시장 쪽으로도 돈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이 약간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상승 압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은 사실 상승 탄력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웬만한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 뭐 지금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서민 경제라든가 특히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대로 변동성 횡보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악재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보다는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뭐 역시나 대표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 쪽으로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기업 자원에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는 상승하는데 그것을 전이시킬 수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겠지만은, 네. 지금같이 고유가가 지속이 준다고 한다면은 사실 소비자한테 가격을 정가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예. SO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OL 같은 경우에도 뭐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고유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양상보다는 좀 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최근에 그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정부에서 규제책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크게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에 있어서는 사실 세금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뭐 정부가 이 유가를 좀 잡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유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입니다. 뭐 OCI라든가 태용, 뭐 풍력, 태양광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유가 상승을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주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는 좀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력, 뭐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좀 불안감이 크지만은 예.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고, 역시나 지금 시점 믿을 만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원전밖에 없다라는 점.
태양광과 풍력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뭐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뭐 BHI라든가 이런 종목군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혜와 악재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신 다음에 정말로 수혜 볼 수 있고 또 정말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로 선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 신재생 에너지주 바로 생각나시겠지만 수익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본다는 전략으로 접근해본다면 원자력 관련주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했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마 삼성전자일 거예요. 오늘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매수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현재 상황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또 어느 가격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만큼 안정성만 겸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 대비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안정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현재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이유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차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2%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좀 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뭐 7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외국인이 사실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금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마저도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장을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부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기관 뭐 최근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사고 있다라는 거, 뭐 지금 시점 기관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 수는 없어도 이 삼성전자만 사면서 지수의 하락을 조금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뭐 이렇게 대형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했는데, 사실 최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 뭐 단기 상승을 하였지만은 이 모멘텀에 있어서는 조금씩 2011년도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믿을 만한 건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내는 신제품에 대해서 지금 히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다른 그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우리 실생활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으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과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사업성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2012년도 1분기 이후에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갤럭시 S3가 정말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실적도 과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S1 그리고 S2가 나왔을 때 모멘텀이 되었던 것보다도 더 높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고, 역시나 이제 휴대폰을 다시 한번 바꿀 인구들이 상당히 지금 201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즉 6월달과 그리고 9월달 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잘 팔렸던 휴대폰의 약정, 2년 약정이 끝나는 기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수요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좀 반영해 준다고 한다면은 1분기 이후에도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 그리고 4월 초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140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관련주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급반등에 대한 여력을 보였을 때에는 그런 게 가능하였지만은 네. 사실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은 횡보 구간을 좀 보였던 점을 감안하고 또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이 계속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관련주의 급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에 있어서도 뭐 종목별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뭐 올레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 주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어렵다. 따라서 정확하게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특히나 올레이드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장안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한 140만 원대까지는 좀 네.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뭐 140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뭐 가격대에서 한 15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140만 원 이상까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네. 수익률이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 가지신 분들이 같으면은 뭐 중소형주 하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군으로 그냥 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목표가 140만 원 만약에 좀 빨리 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150만 원까지만 전략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개월 이내에는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1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셨는데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주들 사이에서는 탄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한 선별 작업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리온입니다. 이 중국 제과 사업 호조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80만 원 오늘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리온의 고공행진, 그 중국 시장 성장성이 모멘텀이라면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시장 성장성 관련한 수혜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리온 플러스 중국 관련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뭐 오리온도 사실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가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이 오리온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해 어느 정도 뭐 피해는 있겠지만은 사실 크게 다른 업종과 종목 대비해서 크게 피해보지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고 역시나 중국 인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구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 높겠지만은 역시나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리온이기 때문에 그 넓은 시장에 먹거리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할 수 없었던 성장성이 돋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수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에 따른 실적 기대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리온 역시 신고가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에 대해서는 역시나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오리온의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2.9%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삼성전자 좀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승 탄력도는 앞서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83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83만 원 되게 멀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고가가 82만 9천 원이었다는 감안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단기적인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3월달 안에 2주에서 늦어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83만 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상당히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락앤락 같은 종목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락앤락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써 최근 흐름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 보였고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 차트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3만 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이 조금 확보해 돼 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이 가격대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한번 그 지지 라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짧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2월 달에도 그리고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작년 8월 말이라든가 그리고 10월 초에서도 한번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지 라인 형성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 3만 원이 만약에 이탈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려감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급락하지 않거나 그리고 락앤락의 개별적인 주가의 악재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전망해드리면서 이 종목 3만 원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 형성되는 거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이용하면서 약 32,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높을 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락앤락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32,000원대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손절가를 3만 원으로 하냐 그건 아닙니다. 3만 원이 만약에 장중에 이탈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강도만 강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 있어서는 약 29,500원만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락앤락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우선은 지지 라인 형성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다음 볼 종목은 CJCGV입니다. 사실 네. 이 종목은 뭐 중국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면서도 내수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영화 산업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CJCGV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단기적으로 물론 보셔도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 전략 세운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영화 산업의 흐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네. 계속적으로 흥행작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나온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 역시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CGV에 대해서는 꼭 중국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목표가는 약 높게 잡으면 31,000원대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좀 그 목표가 설정을 좀 낮게 한 29,000원 제시했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바라보신 다음에 31,000원대의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한 26,000원대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JCGV는 계속적으로 영역 흥행이 얼마큼 되는지 좀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면서 목표가 좀 길게 31,000원대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올 연말에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바라보는 투자로 중국 관련주는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플러스 이 시간은 1분기 증시 점검해보고 또 다가올 2분기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 2012년 1분기까지를 되돌아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테마주의 인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또 오를 땐 또 무섭게 오르다가 바닥 모르게 추락하는 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한때 이렇게 인기였다가 또 관심 밖에서 좀 벗어난 듯한 종목들이 바로 줄기세포 관련 테마주들인데 이 점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뭐 상당히 테마적인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네.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용화 된다,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급등에 대한 양상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물론 급하락 이후에 뭐 급반등 양상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매물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강한 것이 사실이고 뭐 임상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그 기사가 나와도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차바이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차바이오엔
정확하게 한 1.7%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차바이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엇갈리는 양상 보였습니다. 뭐 몇 퍼센트 이상의 높은 상승률, 뭐 2, 3% 넘는 상승률도 보인 적이 있고 또 하락할 때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추세가 상승 쪽으로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만큼의 눈높이에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주 무조건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지 하는 것보다는 테마는 역시나 테마입니다.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수급이 받쳐줘야지만이 테마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배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바이오 이온을 만약에 고가에 15,000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매수 관점 대응은 정확하게는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실 나신 분들 입장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다시 한번 손실을 만약에 매수가를 15,000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11,000원대에서 한 12,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지는 조금은 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게 그래도 분위기가 이 거래일 전부터 조금씩은 이 줄기세포 쪽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 여러 가지 좀 순환매적인 모습 보이면서 여러 테마들이 좀 화랑 보이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 테마도 조금씩 그래도 수급이라든가 테마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에 대한 방대성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라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올라왔을 때 손실 줄이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줄기세포 관련 테마는 지금 시점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 밖에 조금은 놔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 하면은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화제의 테마주였다면 바로 선거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는 대선도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렇게 선거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위험성도 많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다면 이 선거 관련 테마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우선 뭐 선거 관련 테마에 있어서는 네. 역시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별로요? 네, 우선은 뭐 종목별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는 좀 인물 관련주인지 아니면은 뭐 선거 활동에 관련주인지 뭐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선거 활동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SNS 관련주, 뭐 최근에 이러한 그 SNS를 이용한 선거 홍보가 상당히 좀 화랑을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SNS 관련주에 대해서 테마가 불 가능성이 높겠고 역시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지 관련주입니다. 종이 아무래도 선거 용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재지 관련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크게 메리트 그리고 테마 상승 가능성은 적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재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접근을 자제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SNS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예. 관심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비단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 관련 이슈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만약에 정말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 뭐 실패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꼭 선거 활동이 아닌 기업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영업 활동에 있어서 마케팅을 뭐 이런 SNS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다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실적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NS 관련주에 대해서는 접근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우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선거 관련주들 상승 탄력도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11,6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좀 강세 흐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13,000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우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런 아프리카 TV가 만약에 정말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지금 예측이 어려울 만큼 상당히 좀 무궁무진한 전망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3,000원대에 대한 주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아프리카 TV를 통한 광고 활동이 정말
그 호황을 보인다라는 그러한 좀 뉴스 기사라든가 아니면 제스처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사실 지금 시장 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 미국이나 이런 것만 봐더라도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엄청난 활황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아프리카 TV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우컴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선 관련 테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문 관련주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인문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역시나 언제 금융당국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지 같은 종목 완전히 인물 관련주인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다. 하지만 복지 관련 테마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솔고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복지 관련된 뭐 바이오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철까지는 어느 정도 한 15%에서 20% 이내의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 SNS 관련주 그리고 복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선거철에 한 번쯤은 들어가셨다 나오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테마주 성격상 주의해야 할 것들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뭐 기타 코스닥 유망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또 그 테마라고 한다면은 또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우선 안철수 연구소도 앞서 말씀 이제와 마찬가지로 좀 인물 관련주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자제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기타 코스닥 유망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공약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컨셉트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분명히 2분기, 뭐 1분기가 아니더라도 2분기쯤에는 다시 한번 메리트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고유가 시대에 대한 역시나 최대 수혜주는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테마 접근은 상당히 유효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좀 유망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 관련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제약업종 같이 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 산업입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에 있어서 분명히 의료기기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IT 기술까지 접목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 국민 뭐 단순히 의료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도시에 있는 사람이 아닌 뭐 농촌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요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테마적인 형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가스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노차 같은 경우에도 가스관 관련주들 좀 모멘텀으로 급등 흐름 보였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재선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가스관 사업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진행될 사업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될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관련주들 급등락 상당히 좀 심하다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은 뭐 하이스트라든가 동양철강 같은 종목군들 단기적으로만 그냥 거래량 수반되고 그런 이슈 나왔을 때 하루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파는 그런 관점으로만 대응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면서, 유망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래량 수반시 그리고 시장의 이슈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테마로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테마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태블릿 PC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블릿 PC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는 딱 한 가지 화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였는데, 이제는 태블릿 PC 화면은 커지더라도 화질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역시나 아이패드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화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화면이 크고 그리고 화질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게임을 하는 인구도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또 LTE 시대입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 게임하시는 분들의 가장 최대 걱정거리가 바로 버퍼링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버퍼링이 걸리고 그리고 흐름이 끊기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재미가 크게 반감되는 것이 사실인데 속도적인 측면도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게임 산업, 과거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화질적인 측면, 화면적인 측면,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게임 산업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컴투스라든가 네오이즈, 인터넷 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역시나 이러한 게임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그룹이 진출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심도 높아졌는데 사실 지금 시점 앞으로 휴대폰으로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편의성입니다. 과거 뭐 어떠한 돈을 지불할 때 뭐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혹은 PC에서도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네. 점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 휴대폰 결제를 비롯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다나리라든가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전략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망업종 쪽에서 이 게임과 그리고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좀 포트 비중도 늘리셔갖고 좀 강화하게 투자하셔도 좋은 그러한 업종과 테마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유망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테마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인물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리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로 꼭 접근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읽으시는 그러한 테마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주 옥석 가리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기 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다면 2분기 유동성 장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유동성 장세가 조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네. 1분기만큼의 유동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예.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FOMC 뭐 지난 밤 같은 경우에도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QE를 강하게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래도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최악의 상황 더욱더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조금 대변해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이 시장에 QE3를 하지 않을 만큼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시점 QE3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돈은 어느 정도는 좀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기 때문에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2분기 유동성에 대한 힘은 조금은 발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유럽 쪽 자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풀릴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리스 문제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러한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은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한 전이 위험성도 계속적으로 대두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2분기는 그래도 유럽 자금이 조금은 우리 시장을 좀 끌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사실 2분기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 속에서 기대감은 있겠지만 크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 유동성이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지를 네.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수급 쪽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우선은 뭐 수급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은 조금은
그 예상보다는 우리가 1월달, 즉 1월달부터 2월달보다는 좀 강도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계속적으로 좀 돈이 공급된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겠고,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에 정말로 증시가 뭐 2100포인트 이상, 2200, 2300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흐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기간이 크게 매수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느 정도 지금 시점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힘을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좀 횡보에 대한 가능성,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 기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역시나 투신권에서 어떠한 매물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매수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투신의 강한 매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투신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환매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3년에서 4년 정도 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만약에 수익 전환이 되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도 사실 펀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환매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 투신권에 대한 매수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투신권의 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기간 전반적인 매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수세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하지만은 매수는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매물을 크게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은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수급에 있어서는 매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매물을 조금 시장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조금 적은 물량으로서만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것이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기간보다는 역시나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1분기 이후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장세 중요하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기관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해보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2분기에 이렇게 실적도 좋고 이게 외국인도 뒷받침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좀 종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네. 우선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이나 뭐 그리고 최근 흐름 뭐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 보였던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상승 탄력도 조금 줄어졌지만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기아차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세 번의 지금 그 박스권 상향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정확하게 66,000원대와 그리고 69,000원대에 대한 박스권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고, 이제는 지금 시점 약 72,000원대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77,000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기아차는 역시나 K9에 대한 기대감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국내차 시장에 있어서는 K9이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아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착안하시면서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제가 모바일 결제 관련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면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니시스입니다. 급등과 그리고 급락 좀 반복되면서 이 거래일제 조금 하락 압력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러한 매물소가 가장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모바일 결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니시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것이 사실인데,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자회사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어플리케이션 결제에 있어서 이니시스가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선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결제 시장을 만약에 선점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모멘텀과 그리고 실적 가시화는 상당히 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이니시스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급락 가능성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 라인에 거래되었는데,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번 주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6,600원 이하로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매수하셔도 되실 걸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관련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시대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좀 읽으신다고 한다면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테마적인 접근도 좋습니다. 충분히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짧게 뭐 항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네. 유가 관련된 피해 업종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좀 횡보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항공 업종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도 오르면서 지금 5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충분히 유가가 좀 횡보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6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미 FTA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역시나 수혜 업종입니다. 역시나 수송객이라든가 특히나 물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은 충분히 이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해서도 1분기 이후에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창안하시면서 관심으로 한번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업종 있죠?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제가 항공주 그리고 자동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리온과 그리고 락앤락 같은 종목군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중국 쪽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중국 관련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철강이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무조건적으로 중국 관련주다라고 해서 매수 같은 대응 전략은 좀 안 된다. 따라서 소비 관련 섹터에서만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주의해야 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은 철강 업종 중국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쪽으로도 소비에 관련된 집중적인 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신 전략이 필요하겠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수급 악화 그리고 경쟁력 심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 접근보다는 관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주인데 4월 약가이나 우려감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 영업 규제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아직 확인 안 한 업종, 통신과 제약 쪽으로 저평가 메리트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분기 이후에는 철강과 통신, 제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네. 조금은 끄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 네. 최근 흐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모바일 결제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으로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간 꼭 종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테마라든가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 휴대폰 모바일 관련주, 결제 관련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도 그리고 테마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였죠.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격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밀, 2번 유가, 3번 돼지고기입니다.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와그락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두 분께 저희가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 오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대박 플러스는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내일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